논술은 공식이다. 네, 반갑습니다. 탑논술 논술 강사 배유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화여대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성균관대 분석을 하면서 성대 합격에 대한 이제 아주 요긴한 팁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이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논제와 제시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은 이화여대는 그 여대가 가지는 특수성을 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그러니까 상위 한 25개 대학들의 논술 전체 평균을 내려보면 대략 한 80대 1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최저가 있고 없고 이런 어떤 충족 조건들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쭉 이제 그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대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이제 최저가 만만치가 않은 학교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5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질 경쟁률이 10대 1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격이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이화여대 논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알려진 속설 중에 하나가 이 학교는 좀 내신을 많이 본다. 내신이 우수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아마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대를 보면 거의 1점대 후반일 겁니다. 네, 거의 1점대 후반, 1.8, 1.9,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입시 요강이라든가 입시 결과 자료만 보고서 야, 이 학교는 논술이라 쓰고 학생부 교과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속내를 들어가 보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30과목이 아니라, 그죠? 30단위죠. 그죠? 네, 30단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내신 성적을 산출받은 것 중에서 이대 입학처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국영수 과사 이렇게 5과목, 문과, 이과 동일합니다. 자, 이 5과목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좋은 그런 어떤 30단위를 따로 이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치상으로 보이는 내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과목이잖아요. 상위 10과목이다 보니까 중대도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내신들이 거의 2점대 초반에 포진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10과목도 채 안 되겠죠. 30단위가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내신이 5점대, 6점대인 학생은 다소 불리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또 이런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일반고다 특목고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안에 고전,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전이라는 건 누항사, 관동별곡, 청산별곡 이런 어떤 고전 시가나 고전 문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전 독서 제재를 다루고 있는 고전이라는 그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이라든가 또는 논리 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을 다루어주는 그런 이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목고에 아무래도 좀 많겠죠. 일반고에도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의 중요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면접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필독서, 고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해온 학생이 다소 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꼭 본인이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대는 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다만 이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성적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 본 과목과 좀 망친 과목의 편차가 큰 학생들이 오히려 이대는 더 유리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30단위를 포집을 하는 것이니까. 반면에 두루두루 내신이 전 과목에 걸쳐서 모든 과목에 걸쳐서 두루두루 3, 4등급대가 플랫하게 유지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다소 좀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절대 포기할 만한 그런 대학은 아니죠. 게다가 충원율도 꽤 높아요. 과에마다 이제 전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충원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신도 좀 우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면 내신이 한 1점대 중반 정도가 돼서 여타의 대학들의 고교 추천 전형을 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생 교과죠. 그걸 써놓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보험 차원에서 이대 논술을, 그리고 이제 이대는 이제 수능 보고 난 뒤에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수능을 잘 보면 시험을 안 보러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풀려진 것처럼 그렇게 뭐 내신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함께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화여대는 굉장히 아주 아카데믹하고 클래식한 그런 어떤 논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요약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시문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은 이대가 근거해서 설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견해를 묻는 문제를 곧잘 출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비교 문제 형태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논증하는 형태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주 뭐 전형적인 논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조금 이제 기본기를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꼭 본인이 뭐 이대를 지원하던 안 하던 문제 자체의 어떤 구성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한 학생이라면 뭐 이대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같이 분석하게 될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이라든가 외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영어 제시문이 함께 출제가 되는데 영어 제시문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난이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 독해 교과서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뭐 예전 외대처럼 아예 이 제시문 자체를 완벽하게 요약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보통 비교나 근거의 어떤 기준으로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시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해석했다라는 것만 답안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큰 뭐 우려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논제를 보시면 자, 이런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자, 일단은 이제 비교해 달라는 얘기죠. 대비해서 요약해 달라는 거니까 그 둘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자, 40점짜리입니다. 일단 이대 그 논술 문제의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고지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처럼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 그런 어떤 답안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말인즉슨 뭐 글자 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대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대개는 이 세 문제 토탈에서 거의 3,000자에 가깝게 쓰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뭘 얘기할까요? 기본적으로 글자 수를 많이 쓴다라는 건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이란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도하는 그 학생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정말로 답안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열하는 형태의 답안을 후다닥 빨리 잽싸게 쓰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 지난번 제가 성대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최상급의 어떤 답안을 써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병목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숱한 동점자들이 양산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다양한 변수, 뭐 내신에서의 정말 0.01점 차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자, 뭐 그런 것보다는
이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답안의 눈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이제 모범 답안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한 그 정도 눈높이 정도를 쓰면 대학이 충분히 인정을 해준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제는 가와 나를 비교해달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이제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라는 거, 모두 다 비판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비교하기의 유형을 떠올립니다. 자, 비교하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교만 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뭐 비교하기 유형과 그 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특정 관점에서 비판하는 유형은 답안의 논지의 전개 방식에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그냥 비교하기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자, A와 B는 모두 뭐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바로 공통점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각각 A와 B는 이렇게 보는 이쪽과 이렇게 보는 이쪽으로 나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연역적인 구성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우선 뭐 A는 뭐뭐에 대한 얘기다. 뭐 그 다음에 뭐뭐 한다는 것이다. 반면 뭐 B는 뭘 얘기하고 있고 뭐 즉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요약을 하겠죠. 요컨대 뭐 A와 B가 모두 뭐뭐라는 점에서 같지만 어떤 점과 어떤 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뭐 어떤 차이점, 어떤 특수성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통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연역식으로 좀 출발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가를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A를 그냥 한번 쭉 요약을 하시고요. 즉 공통 주제를 언급하지 말고 먼저 A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반면 이와는 달리 이와는 상반되게 라는 어떤 확실히 가와 나가 상반된다라는 어떤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접속어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B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요약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둘의 차이점을 언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을 비판해야 될 세 번째 제시문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한편 뭐 C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C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뭐뭐 한다고 하는 A는 어떤 점에서 비판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또 이러한 어떤 C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뭐 한다라고 주장하는 B는 어떤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귀납적인 구성, 그러니까 어떤 중심 문장이 좀 후반부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답안을 좀 배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가 제시문. 자, 일단은 아까 그 논제를 보시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논제가 가와 나를 대비해서 요약하고 다의 관점에서 비판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키워드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에서 이제 공통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가, 나를 다가 모두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를 먼저 읽고 가, 나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다를 한번 좀 읽어보죠, 여러분들. 자, 제시문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의 삶은 일정한 때와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삶은 때와 곧 현재라는 지평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삶의 현재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 그 시줄과 낫줄이 만나는 터전이다. 자, 지금 세 문장을 읽었는데 지속적으로 가장 그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뭐냐 하면 현재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라는 지평에서 형성이 된다. 이런 표현 썼고요. 자, 그래서 이 삶의 현재라는 것은 바로 터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계속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삶의 철학은 우리의 삶이 시간과 공간, 즉 현재라는 해석학적 지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지속적으로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가 바로 해석학적 지평, 해석학적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이야기를 지닌다. 이야기는 삶과 과정이며 삶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너와 나의 이야기는 삶의 결과이고 과정이며 삶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그렇게 삶의 이야기는 나의 존재이고 역사이며 나 자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동일한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락으로 좀 갈게요. 자, 현재는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는 터전이며 미래의 결단이 현재화하는 자리다.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좀 앞서 제가 초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필독서에 대한 독서가 좀 충실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으신 학생이라면 아마 이쯤에서 그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이에이치카가 좀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시간이 아닌 공동체의 기록된 시간을 우리 이제 역사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아주 실증주의적인 관점도 있지만 어때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또는 어떤 미래를 예비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역사는 충분히 어떤 해석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고 새롭게 이제 분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역사도 일종의 어떤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시문 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찌됐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해석의 어떤 지평이다.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 현재의 중요성. 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와 나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 다에 의해서 다 비판받아야 되고 혼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가와 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건 간에 현재의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제시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가를 한번 보죠. 제시문 가를 보니까 자, 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도가 나타나면서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만큼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철도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시간이 나옵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가면 된다. 하지만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찻길이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난다. 자,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없이 새로 깔 수도 없는 노릇이죠.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말이죠. 뭐가 나옵니까? 철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하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줘야 된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죠.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고, 자, 출발과 뭡니까?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제시문 가는 말입니다. 철도의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어떻게 됐다? 동일해졌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담아서 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획일화됐다는 거죠. 획일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 가는 바로 뭐냐면 철도 시간으로 대변되는 어떤 획일화된 시간. 우리가 이제 시간을 흔히 나눌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아주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크로노스적 시간의 어떤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이고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약속 체계 안에서 쭉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돈에 대해서 당연시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죠. 모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실수로 인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불합격 처리가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했었는데 뭐 시간, 그렇죠. 그런 어떤 크로노스적 시간의 시작을 기차로 대변되는 바로 어떤 일종의 뭡니까? 산업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획일화된 시간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라는 거죠. 출발은 뭡니까? 시작이고요. 도착은 뭡니까?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정은 지금 무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시문 다와의 접점이 조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기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으로, 그렇죠.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인데 인간은 기계에게 종속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는 뭐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고, 자,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시문 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는 결국 획일화된 시간,
절대화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변되는? 기차 시간, 철도 시간으로 대변되는, 그죠? 자, 그리고 결국 이 시간에 인간은 종속되고 말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나와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가 아주 전형적인 크로노스적 시간을 다소 좀 꼬집고 있었다면 나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이제 이와 상반되는 어떤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어떤 카이로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언급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가 시간의 절대성을 얘기한다면 나는 시간의 무슨 성? 상대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드는 우려가 뭐냐면 이 가는 지금 이제 뉘앙스 자체가 상당히 좀 비판적인 논조이기 때문에 달을 가지고 가를 비판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로지 뭐만 중요하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관심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가 얘기하는 시간은 뭡니까? 양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에 어떠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을 가지고 가를 비판한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나가 어떤 내용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 제시문 나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매미하고 이제 비둘기가 나오면서 붕이 나옵니다.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이거 장자인데? 라는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우리가 장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두 개만 꼽아봐라 그러면 바로 뭡니까? 꿈꾸는 거죠. 꿈에서 내가 나비처럼 날아다녔는데 내가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내가 나비였던 것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주진몽도 참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장자의 소요유라고 하면은 이 구절 참 유명합니다. 뭐 제시문 앞부분의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내용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죠. 근데 이 큰 물고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무엇으로 변합니까? 엄청난 크기의 붕이라는, 우리가 흔히 앞에다 큰 대자를 넣으면 뭐라고 합니까? 대붕. 대붕의 뜻을 어떻게 뭐 너네가 알겠어? 이럴 때 보통 쓰는데 새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붕이라는 새는 아무 때나 날 수는 없어요. 그죠? 날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비행기가 도약을 해서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긴 뭐가 필요하죠?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활주로 없이 어떻게 날아가요? 헬리콥터처럼 조그마한 애들은 경박스럽게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비행기는 날아오르기 위한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글라이딩 같은 거 타보신 분들,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딩 타보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쭉 달려가야 되죠? 달려가다가 이제 바람에 몸을 실어서 이렇게 공중에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붕이 아무리 높이 난다곤 하지만 그 어떤 큰 바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태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얘는 날지를 못해요. 날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유한 거죠. 제약이 많은 거죠. 그죠? 오히려 그 큰 날개가 거추장스러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말 조그만한 매미나 비둘기나 메추라기 같은 애들이 오히려 이 붕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도 낮은 느릅나무나 가지에 이르고 어떤 때는 거기에 몸이 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야, 너는 뭐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니?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뭐 장자를 좀 읽어보신 학생이라면 아마 이 제시문의 의도를 아마 아실 겁니다. 결국 이 매미나 작은 비둘기는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실은 본인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신은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시민을 상징하죠. 자,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본인이 뭐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치킨 가스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이런 것들도 선택의 자유니까 난 자유로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매미나 비둘기 같은 존재들의 자유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자유는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 나의 어떤 한계, 나의 굴레, 나의 어떤 관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대붕의 어떤 자유를 가져라 라고 이제 장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계속 볼게요.
근교의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은 새끼 밥만 있어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리나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충분히 식량을 마련하고 천리 먼 길을 가는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서 준비한다. 그런데 매미나 비둘기같이 작은 것들이 어찌 이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되어 있죠. 자, 뭐 장자의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1번 문제의 요구사항은 뭐였어요? 1번 문제의 요구사항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와 나는 시간의 개념에서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죠? 상반되고 있었고요. 어쨌든 그거 둘의 또 공통점은 현재라고 하는 해석의 지평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로부터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얼핏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뭐 큰 존재와 작은 존재, 어떤 소시민과 정말 어떤 붕의 어떤 대붕의 어떤 그런 어떤 큰 내면 이런 것들은 비교가 되고 있지만 자, 이것이 어떻게 시간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계속 보죠. 자, 소소한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자, 짧은 수명은 자, 수명 드디어 나왔네. 우리가 기다리던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아침에 잠깐 사는 버섯인 조규는 하루를 다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이죠. 한 계절밖에 살지 못하는 스르라미는 귀뚜라미는 자, 어떤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짧은 수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북이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팽조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이 중국인들 원래 이제 과장이 좀 심한데 팽조라는 분은 뭐 한 700년을 살았다고 하죠. 우리 중국의 역사를 뭐 하은주, 하상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려 하나라 때부터 상나라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뭐 역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답안을 한번 구성을 해보죠, 여러분들. 가와 나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는 바로 어떤 획일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크로노스적 개념에 의해서 인간은 오히려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반면에 지금 제시문 나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제시문의 어떤 취지는 소소하고 작은 지혜, 일상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더 큰 어떤 지혜, 더 큰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이 안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가와 나는 충분히 비교, 즉 상반이 가능하겠네요. 시간의 절대성과 시간의 상대성을 논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 나가 다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시문 다가 뭐였습니까? 제시문 다는 현재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유의미한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나의 관점, 이러한 어떤 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의 획일적인 시간은 어떤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각자 개개인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각자 개개인의 어떤 해석학적 현재의 지평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고유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다 뭐 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죠.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시작과 끝, 출발과 도착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기차 여행을 가는 동안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개개인의 어떤 개별성이나 특수성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근대적 그 시간관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자 그렇게 보면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냐면 사실 나는 너무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판할 게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거기 보니까 뭐 하루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쓰르라미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칫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잘못 오해할 경우에는 충분히 어떻게 해석하죠? 아, 그러면 긴 게 짱이구나. 뭐 이제 하루살이는 결과적으로 700년 사는 저 팽조한테는 뭐 잽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지금 다는 어떤 관점이었죠? 다는 하루살이가 됐건, 한 계절을 사는 쓰르라미가 됐건, 또는 이렇게 뭐 정말 기어가다가 밟혀 죽는 개미가 됐건 간에 그들 다 각자의 어떤 현재라는
개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 어떤 아무리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어떤 현재의 지평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단순히 큰 존재가 되라. 작은 어떤 소시민의 삶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 제각각이 가지고 있는 역시 그들의 어떤 고유성, 현재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답안을 한번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어떤 답안 구성을 좀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가를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는 뭐에 대한 철도 시간으로 대변되는, 그죠? 시간의 절대성 또는 획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분히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를 요약을 하시고요. 자, 가가 끝나고 나서 자, 어떻게 합니까? 반면 또는 이와 달리라는 충분히 지금 두 제시문은 상반된다는 걸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이 신호등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반면 뭐뭐뭐뭐 하는 제시문 나는 시간의 상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문 나를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문 나를 이제 요약이 끝나고 나면 자, 어떻게?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문 다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다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어떤 현재의 가치, 어떤 시간의 어떤 해석적인 어떤 관점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 가는 어떤 점이 비판받을 수 있고 그 이유 기술하시고요. 또한 나 역시 어떤 점이 비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적인 어떤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대를 뭐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뭐 우수 답안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시문 가에 제시된 철도 시간은 어떤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조금의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시간이다. 좋습니다. 시간이 철도에 의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른 지역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게 되면서 출발과 도착 시간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과정의 다양성과 상이함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최대한 제시문의 내용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문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상술한 패러프라이징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한번 볼까요? 오차 없는 결과의 교환만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준 높은 요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분들 제시문의 내용만 써머리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자신의 언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비단 산업 분야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게 되어 공부나 일은 물론이고 식사나 휴식조차 획일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렇죠. 잘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에 반해 반면이죠. 제시문 나의 시간은 지극히 상대적인 시간이다. 완벽하게 지금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아주 현명한 어떤 판단이죠. 여기서 뭐 매출하기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뭐 매미가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예시로 지금 퉁을 쳤습니다. 자, 열거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루도 채 살지 못하는 존재에서부터 8,000년 넘게 사는 존재까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 결과적으로 짧은 수명의 존재가 가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긴 수명을 가진 존재 인식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며 우리가 소소한 어떤 지혜 또는 소소한 자유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큰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주 적절하게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한편 제시문 다는 현재가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향한 결단이 교차하는 일종의 어떤 이야기란 관점에서 시간을 파악하고 있다. 상술 나왔죠. 즉 찰나에 불과한 것 같은 현재란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제시문 다의 해석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의 획일적인 시간은 각 존재의 고유성이 무시되고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어떻다? 비인간화된 시간이다. 그죠? 자, 또한 제시문 나의 상대적 시간은 그 의미 자체는 좋지만 자칫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긴 게 짱이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반나절을 사는 하루를 사는 그런 어떤 하루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의 현재는 그 나름의 어떤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다가 얘기하는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시간을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86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어떤 답안은 1000자에 육박한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영어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라와 마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시오라고 해서 비교적 논제에서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즉, 라와 마의 공통점 바로 뭡니까?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를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라고 했어요. 힌트를 좀 굉장히 많이 줬죠.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자,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의 수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삶과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뭐 운명 공동체다. 필수 불가결하다. 인간의 삶은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시간의 어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관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아니다. 인간의 삶은 이러한 시간의 통제를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상대적 차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영어 제시문보다는 자, 우리 글 제시문부터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제시문 말을 한번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모든 신체 기관이 주기적 운동을 하니 그 자체로 시계일 수도 있다. 자, 생체 시간을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생체 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체의 일주기 운동을 관장하는 생체 시계를 중앙통제 시계라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체 기관은 이 시계에 맞춰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수적 시계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그 다음 단락 보니까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뇌에 있는 시교차상 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어떠냐면 생명과학적,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체 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논제의 힌트가 뭐였죠?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였어요. 그럼 이거 어떤 거야? 인간의 삶이 결과적으로 시간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뭐 그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간에 의해 인간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생체 시간의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쉬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제시문은 당연히 뭘까요? 영어 제시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와 얘는 이제 상반될 테니까 아무래도 어떨까요? 아니다. 인간은 어떤 시간의 어떤 지배를 극복할 수 있다. 또는 뭐 인간이 시간을 충분히 뭐 어떤 재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Our daily lives니까. 자, 지금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그죠? 어떤 콜롬비아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켓입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 시스템이죠. 뭐라고 불리는 타임 뱅킹입니다. 그죠? 자, 타임 뱅킹, 마켓 밸류입니다. Real work of society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간은행, 그러니까 시간은행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타임 뱅킹이라는 어떤 고유어로 여러분들이 따옴표 묶어주셔도 상관이 없겠는데, 어쨌든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말 그대로 뭘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또는 뭐 어떤 시민이 되는 것들 또는 뭐 인간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서로 소셜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왜 타임뱅킹이라는 지금 표현을 썼는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캐시의 개념을 가집니다. 즉 뭐냐면 예금을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고 또는 서로 그 밸류를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그 다음 이제 단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타임뱅킹은 지금 filter around 합니다. 그죠? 자, earning and spending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도 할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그죠? 시간에 대해서. 자, everyone's skill are one-time dollar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술은 one-time dollar라고 하는, 자, 한 시간에 $1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뭐 하게 됩니까? 타임뱅크에서는 말이죠. kind of help and skill you can offer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타자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제시문을 쭉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례도 나옵니다. 어떤 그 경찰견을 훈련시켰던 이제 아주 늙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막 힘들게 익숙치 않은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익숙치 않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뭡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 타임 캐시를 적립을 해서 자, 그걸 이제 쓰게 되면, 즉 결국 이제 이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파편화된 삶을 살지 말고 서로가 각자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어떤 주고받고 교류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생체시계 제시문과 달리 얘는 어때요? 어떤 소셜이라는 어떤 사회적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 제시문이 어떤 생물학적이고 생체적인 시간을 얘기한다면 이게 사회적 시간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충분히 서로가 뭐 할 수 있다? 교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유적 개념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자, 얘도 바로 우수답안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전형적인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을 당연히 두 제시문의 공통점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시문 라와 마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의 주요한 조건으로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잘 활용 및 관리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 나가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조금 자기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 제시문은 이제 생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체 시간을 우리가 뭐 잘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뭐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자, 굳이 뭐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보면서 야, 넘사벽이다,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을 저렇게 시작하지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논제가 좋습니다. 인간과 시간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차이점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제시문을 아는 바로 뭐였습니까? 삶에서 시간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라가 꼭 영어 제시문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라와 마 중에서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비교 답안을 기술을 하실 때는 말입니다. 조금 더 상식적이고 조금 더 편한 제시문부터 먼저 소개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임뱅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생체 시간의 생체 리듬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답안은 먼저 마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즉 지금 보면 마가 어때요? 제시문 마는 인간이 자율 의지로 바꾸기 어려운 생체 시계를 타고났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라고 하면서 쭉 그냥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어떤 물리적 어떤 시간의 제약이 적용되고 있다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달리 제시문 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시간 은행 타임뱅킹 제도는 그런 앞서 얘기한 마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 생체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어떤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으며 인간의 어떤 노력하에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제시문 바와 사회 관점을 비교하시오. 자,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문제고요. 보통 뭐 노동이라고 하면 벌써 아마 이 논제를 보는 순간 눈치가 빠른 학생분들은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노동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잖아요. 바로 뭡니까? 노동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아니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도덕 교과서적인 어떤 얘기인데,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앞에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지금 비교 문제입니다. 둘 다 비교 문제인데 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앞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인간의 삶과 시간이라고 해서 비교적 논제가 매우 자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둘의 공통점을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미 뭐 논제가 공통점을 다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노동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치 경희대의 그 비교 문제, 경희대의 1번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제시문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시문 내에서 정의 내리고 출발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시문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뭐 크게 제가 일일이 이걸 뭐 제가 지금 강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어떤 동물, 어떤 일벌, 일개미 같은 그런 동물들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이 동물들이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얘기하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문화권에 따라 노동 그 시간도 상당히 다르다. 프랑스인은 1년에 평균 뭐 1600시간을 노동을 하지만 일본인들은 뭐 2000시간 일하고요.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노동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뭐하다는 거예요? 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물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동물을 왜 갖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과 인간은 달라, 뭐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인간과 동물을 비교할 때 말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인간과 동물을 비교할 때 뭔가 이 인간을 비판하기 위한 요소로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달라라는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인간과 동물을 비교함에 있어서 동물은 이러는데 인간은 왜 이러지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렇죠. 물론 이 동물말도 못한 인간아 이런 어떤 의미도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동물은 뭘 뜻하냐면 자연의 어떤 순리나 자연의 보편적인 어떤 법칙, 자연의 어떤 성질 이런 걸 대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인간이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어긋났다는 거, 뭔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동 강도라든가 노동 시간도 결과적으로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만들어진 우상 또는 신화와도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을 보시면은 자, 뭐 그 전에 이거 빼먹었네요. 인간의 그러한 물욕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결국 인간이 이렇게 투머치하게 일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문화에 의해서 강요된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하게 만든다. 게으름을 죄악시 여기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비정상적인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문 4를 보면 굉장히 실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나 아렌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헤이버도 있지만은 워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고역이 되느냐, 작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어떤 실존적인 그 판단, 의지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노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쉽죠?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제시문은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줘야 될까요? 노동은 결과적으로 지금 두 번째 제시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어떤 창조적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두 제시문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과의 어떤 차별성에서 지금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한쪽은 뭐냐면 동물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이건 어떤 본성의 자연의 섭리에서 어긋났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쪽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야말로 인간됨의 어떤 참된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두 제시문의 공통점을 뽑아왔죠. 자, 바와사는 인간의 노동에 관한 것으로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일이 갖는 특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주 탁월한 어떤 접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브하게 아마 이 문제 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두 제시문은 모두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뭐 한쪽은 긍정으로 보고 있고 한쪽은 부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화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제에서 힌트를 막연하게 줬을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선 반응 어때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 노동시간이 너무나 길고 문화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결과적으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물력, 훈련된 어떤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다음 제시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노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라, 노역이 아니라 동물과 달리 인간은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노동이 갖는 어떤 특징을 지금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대 문제, 세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본인이 좀 불리하다고 해서 꼭 이대 문제를 뭐 준비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제를, 클래식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본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즉 어차피 이대 문제를 많이 푸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에서도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도 감사합니다.